영화는 정조 19년 조선에서 은광채굴이 금지되고 모든 은이 일본에서만 들어왔을 때 어느 순간부터 불량은이 유통되어 조선의 경제가 폭망하는 영화 속 배경을 먼저 설명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검계들에 의해 쫓기다가 결국 붙잡힙니다. 그는 양반의 불량은 제조법이 적힌 물건을 훔친 것이었고 목숨만 살려주면 저치가 주기로 한 돈보다 더 드리겠소. 그의 회유에 넘어간 검계들은 양반을 죽인 후 남자도 죽입니다. 이 모습을 본 서필 일촉즉발의 상황. 오마이라 마쿠와 명탐정 김민은 이미 검계들 속에 잠입해 있었고 김민은 검계의 두목의 보물창고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불량은 제조법을 발견하고 불태우고 나가는데 들키고 맙니다. 김민과 서필은 역화를 일으켜 탈출에 성공하고 두 사람은 절벽에서 함께 뛰어내리지는 않고 김민의 뛰어난 지략으로 검계들을 소탕합니다. 6개월 후 어찌된 영문인지 김민은 유배지에 있습니다. 불량은계가 다시 나타났어요. 불량은계가 화폐 질서를 혼란케 하면 상단들이 무역을 못하니 자연스레 생필품값은 곱절로 뛴다. 서필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귀신인 줄 알았는데 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다혜. 무슨 일이든지 다해야 굶지 않는다는 뜻으로 지어졌는데요. 다혜는 김민에게 자신의 동생 도혜를 찾아달라고 바다를 건너 김민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관아에 가서 얘기해. 저희 같은 첫 것도 얘긴 들어주지 않아요. 하지만 김민은 유배를 온 죄인의 몸이었고 무엇보다 그는 불량은을 조사해야 했기에 다혜의 간청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찾아오고 그 다음 날도 찾아옵니다. 다혜는 또다시 자신의 동생 도혜를 찾아달라고 요청하고 다음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다혜는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김민은 다혜의 동생 도혜가 다른 집 노비가 되었다 판단하고 동생을 찾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며 매몰차게 다혜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다음날 드디어 김민이 기다렸던 배가 왔고 일본에서는 진짜 은이 들어오고 국내에서 가짜 은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김민은 일본에서 오는 세견선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외관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시작하기로 합니다. 김민날이 맞겠지? 아 맞겠지. 아닌 것 같은데. 아유 맞다니까 그러네. 좀 작아진 것 같지 않아? 마을로 들어온 김민은 다혜의 집에 왔는데요. 작은 딸년 잃어먹고 큰 딸년마저도 잃어버린 건지 내다 판 건지 누구도 들이지 말가. 이렇게 위험한 판에 유배지를 왜 벗어납니까? 불량은이 다시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김민의 선배를 만나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놀랍게도 바다에 떠밀려온 여자아이들의 시체. 그날 밤 김민은 몰래 시체들을 확인해 봅니다. 이 아이들은 물에 빠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밀양의 청산가리에 노출된 것이었고 이는 이들이 불량은을 만드는데 이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외관에 도착한 두 사람. 김민은 외관에 있는 은공방을 둘러보고 나오는데 남장을 한 여성을 만나고 그날 밤 세견서를 직접 확인하는 김민. 여기서 히사코를 만납니다. 김민과 서필은 세견선에서 온 물건을 쌓아두는 기밀창고로 잠입하려 하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경비가 사모했고 김민은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자유롭게 은괴를 만지는 사람을 찾기로 하는데요. 그는 도박판에 있었고 한객주 서필은 도박으로 모든 돈을 쓸어 담자 녀석이 은괴를 꺼내고 웬 의문의 여자도 판에 낍니다. 그리고 결과는 서필이가 모두 챙기는데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또다시 검계들과 만나고 다행히 히사코를 통해 겨우 도망치게 됩니다. 터놓고 얘기할 날이 오겠죠. 그렇게 나와서 세견선의 선원들이 자주 들어가는 기방도 알아냅니다. 하지만 서필이 땄던 은괴가 사라졌고 김민이 히사코에게 털린 걸 깨닫게 됩니다. 다음날 김민은 외관에서 선배를 만나게 되고 불량은을 만드는 데 관련된 조직들이 한둘이 아닌 듯합니다. 일단 기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기방에서 일본어를 할 줄 아는 히사코를 만나기 위해 기방의 모든 여자들을 살핀 후 마침내 속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인가? 눈이 이리도 많은데요. 왜 소경인 척하는 것이냐? 음악성이 있어 보여서. 그 히사코라는 여자 말이다. 여기서 뭐 하는 게냐? 수상한 그에게 접근하는 김민. 김민은 히사코를 더 알기 위해 조학사를 납치합니다. 수상한 곳 없어? 요만한 애들이 불량은을 만든다.
김민은 조학사에게 히사코를 감시하게 했고 그날 밤 갑자기 정체불명의 자객에게 공격을 받는 김민. 바로 그때 죽을 뻔한 조학사를 간신히 구해줍니다. 역시나 근현지시겠죠? 힘이 센 누굴 시켰거나 했으면 굳이 말을 이용하지 않았겠지. 아무래도 히사코의 타겟이 된 것 같은 김민 일행은 숙소를 옮기기로 합니다. 그렇게 겨우 잠자리에 든 김민. 매우 심한 폭풍 속에 다혜가 꿈에 보이고 아침이 되자 바닷가로 간 김민과 서필. 심한 폭풍 속에 세견선이 박살이 났고 이곳에서 물살이 거센 용왕섬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바로 그때 다혜도 있습니다. 꽃도 피워보기도 전에 스스로 동생을 찾으려 세견선에 몸을 실었다가 폭풍의 배가 박살나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다혜의 손에서 기방에 있던 사탕을 발견하고 김민은 히사코를 찾아가 따지는데 의문의 그녀는 오히려 김민에게 뭘 했냐고 대묻고 그 아이가 이걸 갖고 있었던 걸 보면 분명 여기에 들렸던 적이 있어. 그 아이가 가려한 그곳에 분명 그 아이 동생이 있었을 거네. 자신이 불량언을 만드는데 이용당할 것도 모른 채. 김민은 선배를 만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하며 사람들 모두 듣기만 들었지 직접 가본 적이 없는 그곳 용왕섬으로 달려가 상황을 살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배는 김민을 공격했던 자객과 내통하고 있었고 김민은 몰래 또다시 히사코의 방에 잠입했습니다. 히사코의 어깨엔 어떤 문신이 있었고 바로 그때 자객의 공격을 받은 히사코. 김민은 야광액을 맞은 그놈을 쫓아갑니다. 이상한 육탄전을 벌이다가 검계의 등장으로 놈은 사라지고 김민은 또다시 폭탄 아이템을 이용하여 도망치는데 기방을 뒤지던 검계들은 김민을 찾지 못하자 떠납니다. 고맙네. 김민을 구해준 히사코 역시 은괴를 찾는 쪽이었고 오늘 밤 자씨가 지나면 또 다른 세견선이 대마도로 출발합니다. 김민은 히사코의 말을 듣고 몰래 세견선에 잠입합니다. 검계를 피해 겨우 살게 된 서필. 놀랍게도 조학사가 바로 김민을 죽이려 했던 자객이었고 알았네. 본색을 드러낸 조학사. 김민은 용왕섬에서 충격적인 걸 확인하는데 소음동침, 곧 소녀가 필요했던 이유는 불량 은괴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음동침을 위해 일본에 팔아넘길 상품이 필요했던 것이었고 이미 초경을 시작한 여자아이들은 불량 은괴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한 아이의 도움으로 피신하는 김민. 놀랍게도 이 아이는 다혜가 그토록 찾던 동생 도희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지만 서필은 없었고 기방에 오니 이곳은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나으리. 히사코의 도움으로 최종 빌런 조학사를 잡나 했는데 마침 도착한 김민의 선배는 소녀들을 죽이거나 팔아먹은 선배는 정승이 되려고 돈을 위해 영혼을 팔았던 괴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김민은 검계들에게 실컷 두들겨 맞지만 살려야 할 애들이 있거든. 소음동심으로 팔려가고 불량은 만들다 주고. 자신이 구하고 살려야 할 아이들이 있다고 하소연하고 그렇게 겨우 도망쳐 나온 김민은 서필과 함께 용왕섬을 침입하려고 산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종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서 용왕섬의 위층에 그대로. 야,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았냐? 서필은 잡혀있던 아이들과 탈출하고 김민은 적들을 유인하고 시선을 빼앗습니다. 여기 숨어. 그 양반. 잘난 양반이니까 무슨 생각이 있겠지. 그리고 드디어 조학사를 날려버리고 타이밍에 맞춰 김민은 도혜와 함께 탈출합니다. 다리 괜찮으십니까? 안 괜찮다. 그런데 죽지 않은 악당들이 달려드는 바로 그때 검계들이 나타나 적들과 싸우고 그들의 도움으로 사건은 마무리가 되고 고맙소. 소녀들은 마침내 부모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돈과 권력에 미쳤던 선배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이 치욕을 견디지 못한 선배는 스스로 세상을 떠났고 히사코는 어디든 조선의 딸로 살겠다는 말과 함께 더 넓은 세상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영화는 다혜가 김민의 곁에 있었을 때 자신의 꿈을 김민에게 말하는데요.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꽃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냥 그대로 귀한 것이다. 그리고 영화는 다음 편에 흡혈귀가 나올 것을 예고하며 끝이 납니다. 2015년에 개봉한 이 영화 조선 명탐정 2 사라진 노베 딸은 1편에 이어 코믹한 두 주인공의 호흡은 물론 1편 한지민에 이어 이연희 배우의 아름다움은 최고였습니다. 또한 이 영화는 1편에 이어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조명하는데요. 돈과 권력이 곧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신분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어떤 차를 타고 어느 지역에 사는지가 내 인생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김민이 다혜에게 말한 것처럼 사람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하다는 것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야겠습니다. 내가 소중하듯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해준 영화 조선 명탐정 2 사라진 노베 딸이었습니다.